자, 이번에는 다면적인 내재 역량 관리를 위한 4개의 축이 있다. 내재 역량이라는 것은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버티는 힘, 관리할 수 있는 힘을 이야기한다고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데, 미국 병원협회, 미국 노인병학회에서 이 4개의 축에 대해서 말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이동성, mobility, 두 번째는 마음 건강, mentation, 세 번째는 건강과 질병, medical issue, 네 번째는 나에게 중요하거든, what matters. 이래서 M자를 따가지고 4M을 만들었습니다. 이 4M이라는 것은 굉장히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죠. 이 중에 한 가지가 무너지면 다른 것도 영향을 받아서 무너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건강, 노화, 노쇠 이런 측면에서 4가지의 축이 긍정적인 면으로 조화롭게 계속 발전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4개의 축을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동성입니다. 모빌리티인데요. 이 이동성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삶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에너지 대사 체계의 건강 상태도 결정을 하지만 노화 속도도 저하고 정서 인지까지 영향을 주게 됩니다. 파급력이 가장 큰 도메인이 되겠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동과 운동을 분리하지 않고 생활 속에서 습관화하는 게 중요하다. 최근에 여러 가지 이동 도구들이 발달함에 따라서 이동을 빠르게 하고 편하게 함으로써 여러 가지 일상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긍정적인 측면이 있죠. 그렇지만 우리의 건강의 측면을 본다면 운동 부족이라든지 오랫동안 앉아있는 것으로 해서 질병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는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운동을 해야 되겠다. 실천할 때는 일상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기에 강조드리고 싶은 하나의 핵심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이 이동성을 세분화해서 나누어 본다면 유산소 운동 능력, 근력과 순발력, 유연성, 균형과 협응 능력 이런 4가지의 작은 카테고리로 다시 나눠줄 수 있기 때문에 골고루 발달시켜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이동성 확보를 위해서 해야 되는 운동을 우리가 꼭 헬스장 같은 데 가서 한다는 것보다는 일상생활에서 충분한 필요를 채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운동을 한 번에 채울 필요가 없고 충분한 시간을 갖고 실천하는 게 중요하겠죠. 계단으로 다닌다든지 자전거를 타고 다닌다든지 또 이런 어떤 삶의 태도가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동성 유지를 위해서 5, 60대가 할 수 있는 것 발표한 논문에 있어서 가져왔습니다. 보통 7, 8천 보 정도 걷는 게 건강 유지에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을 주 2, 3회 하라. 빨리 걷는다든지 뛴다든지 해서 호흡이 가빠지면서 심장이 뛸 수 있는 운동을 중간중간에 끼워 넣어야 됩니다. 전신 근력 운동도 주 2회 정도. 그 다음에 중요한 근육이 코어 근육이죠. 코어라는 것은 중심이라는 뜻인데 배꼽을 중심으로 해서 위아래 근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허벅지, 엉덩이 근육, 장요근이나 척추 기립근 이런 근육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몸 전체 근육이 한 70%를 코어 근육이 차지를 하기 때문에 이 코어 근육 운동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외엔 스트레칭 같은 거, 순발력이나 유연성을 위한 운동들이 중요한 요소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노화의 속도를 늦추는 두 번째 기둥은 마음 건강이 되겠습니다. 다른 말로 뇌 건강, 인지와 정서, 영어로 멘테이션인데요. 가장 우리가 걱정하는 게 또 치매고 인지장애가 되겠습니다. 23가지 인자를 개선하면 치매 발병을 40%까지 지연시키거나 예방 가능하다. 이런 논문이 있어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아동 청소년기는 낮은 교육 수준이 치매의 큰 요인이 된다는 것이고, 중년기에는 흡연, 외상성, 뇌손상, 고혈압, 노년기에는 흡연, 우울증, 사회적 고립, 대기오염, 신체 활동 부족, 당뇨 이런 게 요인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닥터 세르자이가 이야기를 한 뉴로 플래닝이 있습니다. N은 nutrition, 적절한 영양, E는 exercise, 운동이 되겠죠. U는 unwind, 긴장 이완, 그다음에 R은 restore, 그래서 회복 수면이 되겠습니다. 수면에 대한 거. O는 optimize에서 두뇌 최적화. 그래서 이런 5가지 요인을 묶어서 뉴로플랜이라 칭하고, 이 모든 요인들이 건강한 방향으로 개선되면 이미 치매가 발생하였더라도 어느 정도 이 삶의 질과 기능이 개선될 수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아주 근거가 있는 이야기죠. 두 번째는 수면인데, 수면은 모든 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면이 좋지가 않은 상태가 되면 인지기능이라든지 인슐린 저항성, 대사질환이 증가한다든지 고혈압, 만성염증, 암, 노화, 노쇠 이런 건강의 모든 분야하고 수면이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래서 적절한 수면을 취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적절한 수면이라는 정의는 뭔가 하면 6시간에서 8시간 반 정도 시간에 충분히 수면을 취해가지고 일어날 때도 알람 없이 일어나서 커피나 이런 각성제 없이 활력을 느낄 수 있을 만큼 자는 것, 이게 가장 적절한 수면이라고 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자, 수면을 개선하는 10가지 방법
피터 에티아라는 사람이 Outlive라는 책에서 가져왔습니다. 첫째, 술을 마시지 않는다. 과하게 마시지 않는다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술이라는 것은 수면 유도 작용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술을 과하게 마시게 되면 이게 수면의 질을 저하시키는 작용을 하게 됩니다. 아주 얕은 잠을 자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잠자기 3시간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는다. 그럼 잠자기 2시간 전에는 자극을 주는 전자기기를 피한다. 누워서 휴대폰 보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좋지 않다는 거. 또 자세가 좋지 않기 때문에 목이 아프다든지 손가락이 아픈 환자들 제가 외래에서 많이 보거든요. 수면뿐만 아니라 다른 골근경과의 문제도 생길 수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봐야 되면 청색광을 줄인 화면이 좋다고 합니다. 네 번째는 잠들기 적어도 1시간 전부터 불안을 유발하거나 자극하는 모든 것을 피한다. 그래서 메일을 본다든지 SNS를 본다든지 OTT 영화를 보신다든지 자극적인 걸 보게 되면 계속 좀 떠오르죠. 그런 것 가능하면 보시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 잠들기 전에 사우나, 온탕, 목욕, 샤워 같은 거는 권장합니다. 여섯 번째, 방은 시원해야 하며 18도가 적절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들 더운 방보다는 시원한 방이 잠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몸이 잠들게 되면 체온이 조금 떨어지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조금 선선한 기온에서 주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일곱 번째는 침실을 완전히 어둡게 한다. 그렇지 못할 경우는 안대를 사용해서 좀 어두운 환경에서 주무시는 게 깊은 잠을 주무실 수 있게 되겠죠. 그다음 충분히 7, 8시간 정도 잔다. 아홉 번째는 깨어 있는 시간을 정해놓으라는 것이죠. 일정한 시간에 깨고 일정한 시간에 자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더욱이 또 휴일에도 평상시에 일어나는 루틴을 지키시는 게 좋습니다. 휴일날 못 잔 잠을 충분히 하기 위해서 또 많이 주무시는 분들이 있는데 오히려 더 피곤한 거 여러분들 느끼실 겁니다. 평상시에 루틴이 하게 되면 더 피곤한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일어나는 시간은 항상 일정하게 고정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수면에 강박적으로 매달리지 않는다. 누워서 하나, 둘, 셋 세는 분도 있고 시간을 눈에 보이면 지금 몇 시인데 내가 왜 이래 아직까지 안 자지 하는 그런 긴장을 유발하시기 때문에 시간은 자기가 볼 수 없게 돌려놓는 게 긴장을 유발하지 않는 하나의 좋은 방편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요소는 스트레스입니다. 적당한 스트레스는 인간에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과한 스트레스는 문제가 되는 것이죠. 스트레스에 과하게 노출되면 흥분각성 호르몬, 스트레스 호르몬, 코티졸이라든지 노에프네프린 같은 것을 말하는데 이런 것이 급상승하게 되고 상황 종료 시에 그 레벨이 이제 떨어지게 됩니다. 지속적으로 강한 스트레스가 계속 노출되면 어떻습니까? 아까 그런 호르몬들이 높은 레벨로 계속 분비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만성 스트레스가 되는 것입니다. 이 지속적인 스트레스는 암 발생 위험도 당연히 증가시키고 면역력도 떨어지고 강한 염증 상태가 지속되는 그러면 노화를 가속화시키는 인자들도 활성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트레스가 많을 때는 일단은 이 스트레스의 원인이 뭔지 인식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그 원인을 파악해가지고 원인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것 그런 노력이 기본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리고 스트레스를 관리할 수 있는 방법 추천하는 것은 명상이라든지 호흡법이라든지 그다음에 자기만의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취미나 창작, 종교활동, 봉사, 사교모임 등의 사회적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혼자 있는 것보다는 여러 사람들을 하고 여러 가지 활동하고 어울리면서 선한 일을 할 때 스트레스 당연히 떨어지겠죠. 마지막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를 찾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다. 문제들이 많을 때는 가서 컨설트를 받고 이야기를 들어보고 필요하면 약물 치료를 하는 것이 더 악화시키지 않은 좋은 방법이 되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굉장히 심할 때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를 꼭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기둥이 되겠죠. 건강과 질병입니다. 메디컬 이슈가 되겠는데요. 근육을 보존하면서 지방 빼는 식사를 하는 게 중요하다. 요거 제가 굉장히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나이가 들면 단백질을 많이 섭취를 해야 됩니다. 탄수화물 섭취하더라도 이런 복합 탄수화물을 섭취함으로써 혈당 상승을 막아보자. 4M 중에 네 번째, What matters. 그래서 나에게 중요한 것이 뭔가. 나이가 드시면 본질적인 것을 추구하면서 가지치기를 해서 심플하게 사시는 게 중요하겠죠. 건강 관리를 위해서 여러 가지 습관이나 태도가 좀 달라야 된다는 것, 이것을 명심을 해야 되겠습니다.